자, 7의 A, a crowd in harmony. 크라우드가 뭐예요? 크라우드. 이제 앞으로 계속 크라우드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크라우드가 군중, 무리,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길거리나 아니면 지금 월드컵 시작했다면서요, 그죠? 스포츠 경기장에 막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크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들을 크라우드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어떤 장소를 가득 채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서 crowded라는 단어가 나와요. crowded. 얘가 이제 형용사예요. pp라고도 하죠. 과거 분사는 형용사고 또 이제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야. 그래서 얘는 초만원이란 뜻이에요. 저기 붐비는 이란 뜻이야. 붐비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붐비는. crowded. 붐비는. 그런데 여기에 오버가 붙었어요. overcrowded.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너무 붐비는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뭐 초만원은 뭐 이런 뜻이야. 뭐 밀도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과밀을. 그러니까 너무 붐비는 이러면 돼요. overcrowded.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도 나오고 그럴 거야. 그런데 이제 crowding이라는 단어도 나올 거예요. 크라우딩은 뭐냐? 얘는 명사야. 현재 분사가 아닙니다. 명사예요. 아까도 우리가 go가 있잖아. 동사잖아. 동사의 명사형이 없죠? 그래서 ing를 붙여서 명사형을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read, 읽다죠. 얘의 명사형이 없죠? 그래서 ing를 붙여서 명사형을 만들기도 하죠.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크라우드. 크라우드가 아까 뭐라 그랬어? 동사로 쓰이면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득 메우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라우딩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해? 초만원이라고 하면 돼요. 초만원. 아니면은 저기 뭐라고 과잉 수용.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느낌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나올 때마다 그때는 설명 안 할 거야. 이때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중에 이제 신성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성한은 헐리는 다 알고 있죠. 다음 이제 여기 세크리드라는 단어도 나올 거예요. 세크리드. 그리고 이제 신의라는 뜻도 있지만은 디바인이라는 것도 형용사로 이제 신성한이란 뜻이고요. 좀 지필하는 아이들은 알아야 되는데 세크로생크트 신성 불가침의 그래서 신성한이란 뜻입니다.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이 세크로가 붙거나 생크가 붙거나 여기 세크리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전부 다 헐리라는 어근이야. 헐리. 성스러운이란 단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성한 됐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devout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devout. 얘는 신성한이 절대 아닙니다. devout는 뭐예요? 독실 아니야. 같은 말이 이제 pious죠. pious. 독실한. pious는 교회 잘 가는 거예요. 알았죠? 군대 가면은 너 교회 갈래, 절 갈래 이런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이 교회로 가요. 그렇죠. 교회로 간 이는 쪼코. 그렇죠? 바이어스. 이렇게 하면 되죠. 쪼코 바이어스. 이 정도 단어는 좀 알고요. 그래서 디바우트나 파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실아니다. 잘 믿는 거다. 신성한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고요. 제목이 이제 한마음이 된 군중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마음이 된 군중들.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강조하냐 하면 하모니를 강조하는 글이에요. 하모니. 이거를 항상 기억하면서 글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자, 뭐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셀 한번 찾아볼까요? 저 물속에 있네요. 그죠? 자, 단어들 좀 하고 갈게요. 사람들입니다. make a journey 하면 여행하다죠. 뭐 어디로 여행하는 거야? 성스러운 장소로 여행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종교적 이유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필그림이라고 써보세요. 필그림. S 붙이고. 원래 필그림은 이제 청교도라는 뜻이거든요. 청교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메이플로를 타고 이제 저기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 청교도 됐지. 근데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순례자라고 하죠. 순례자라고도 합니다. 특히 이제 성지 순례자라고 해요. 성지. 성지가 뭔지 알죠? 그죠? 성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홀리 플레이스. 그치? 여기를 이제 순례자라고 하고요. 이 성지가 이제 shrine 써서요. 성지 shrine. 이 정도는 알고 해야 돼요. shrine. 이게 참 어려워. 이 S가 요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이게 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쉬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치? 스와 시 가운데 발음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기분 좋으면은 그냥 원래는 스라인 하다가 기분 좋으면 쉬라인 하다가 뭐 그래요. 그치? 요 중간으로 발음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고 하면은 성지 참배자라고 해석을 하세요. 성지 참배자. 요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선생님이 성지 창배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거고요. 자, 다음에 어떤 장소는 너무나 많은 이 to는 항상 마이너스 어감이거든요. 너무라는 뜻인데 너무나 많은 것이나 사람들이 이때 그것은 장소죠. 장소 안에 있는 이 아니 뭐야 너무나 많은 것이나 그곳 장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장소일까요? 오버 아까 한 거 크라우디드 이렇게 해서 꾸며주면 되죠. 만약 당신이 바다나 이런 데서 호수나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다면 당신은 수영하거나 닦는 거예요. 너 자신을 거기 안에서. 이게 뭐예요? 아, 잘못 썼네. 예, 뭐. 자, 하람이가 이거 읽어보세요. 어, 그렇죠. 지금 베스라고 읽었죠. 그렇죠. 배드라고 읽었죠. 얘가 뭐예요? 베스죠. 얘는 베이드라고 읽어요. 동사로 쓰이면 베이드. 쓰세요. 한국말로 쓰세요. 베이드. 몸을 씻다죠. 몸을 씻다. 베이드. 몸을 씻다. 특히 이제 강이나 바다 같은 데서 들어가서 원래는 멱을 감다라는 뜻이야. 멱을 감다라는 게 뭔지 아니? 몰라요? 멱을 감다. 옛날에는 멱감으로 간다고 내과 가서 막 그러고 뭐 이제 수영하는 것도 강 같은 데서 수영하는 것도 이제 베이드라고 합니다. 발음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뭐 유명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브레스죠. 숨, 호흡. 여기에 이가 붙으면 브레스 이게 아니죠. 브리드라고 읽죠. 동사로 쓰면 브리드. 이렇게 읽습니다. 뭐 비슷한 거예요. 자,
베스가 동사로 쓰면 베이드. 자, 이제 몸풀기 다 했습니다. 일단은 이 글을 먼저 이렇게 하면은 D번부터 한번 가보세요. D번 이렇게 가서 D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교수고 여기 대학 교수고 근데 그는 관찰했다. 그 페스티벌을 관찰했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글의 종류는 뭘까? 이 글의 종류는 뭘까라고 하면은 기행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 책 여기까지뿐이 안 읽었어. 더 선생님 한번 읽어보고 해야 수업해야 되는데 아직 요것뿐이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요까지만 일단 수업을 하는데 요까지 봤을 때 어떤 저기 종교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거를 보고 관찰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기행문이라는 게 원래 뭐예요?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거잖아요. 그죠? 이걸 기행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글의 종류는 기행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읽고 나서 아니면 바꿀게요.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선생님 생각은 자 그러면 여기 쓰세요. 기행문을 영어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트래블, 에세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트래블스, 그러니까 저널스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트래블스 저널이라고도 하고요. 트래블 로그라고도 합니다. 트래블 로그. 이런 것들 이제 기행문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다 안 읽어봤지만 교수가 관찰하고 나서 그 광경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를 봤을 때에는 그죠? 이 사람이 직접 참여한 건 아니잖아. 종교인으로 참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요까지만 읽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쓴 글이니까 기행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연구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자, it. 그것은 뭐 하기 전이다. 동트기 전이다. dawn. 그쵸? 새벽, 여명, 동틀 무렵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이 밝아지는 거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새벽, 여명일 수도 있어. 자, 이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치, 뭐. 자, 동트기 전이었다. 이때 있으면 뭐 비인칭 주어겠죠. 두 번째 주여 입욕일이라고 하면 돼요. 입욕일. 목욕하는 날. 그래서 입욕일. 두 번째 주여 입욕일. 무엇의? 그 페스티벌을. 됐죠? 자, 이때 더를 썼네요. 우리가 글을 시작할 때 갑자기 그것은 얘 비인칭 주어 말고 대명사 갑자기 그녀는 이렇게 글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죠? 대명사로 시작을 할 때가 있어. 이건 이런 개념이에요. 야,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야, 걔 존나 이뻐. 그럼 걔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은 그녀가 누군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글이야. 여기서 갑자기 더 페스티브라고 했으면 축제인데 무슨 축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축제가 뭔지를 찾아가는 글이란 얘기야. 이 축제가 뭔지 이제 궁금해지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읽어야 되는 거. 어떤 축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을. 아무튼 그 축제의 두 번째 주요 입욕일. 그쵸? 입욕, 어떻게 말을 이어야 될까? 입욕일 동트기 전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포그가, 자, 콤마 찍고 and를 썼으니까 3개 이상의 나열이 아니라면 또 다른 문장을 쓰겠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문장을 쓰겠다니까 뭔지 몰라도 얘가 동사겠죠.
포그는 안개야. 그냥 미스트. 안개입니다. 다음에 스라우드. 얘도 이렇게 읽어요. 스라우드. 뭐 슈라우드. 뭐 이렇게 읽으면 돼. 스하고 시하고 중간에 슈라우드. 얘 무슨 뜻이에요? 뒤덮다라는 뜻이야. 뒤덮다. 그래서 커버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커버. 뒤덮었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감추다, 가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안개가 강을 가리고 있다. In a single day,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읽으면 돼요. 단 하루 만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will bathe, 목욕하러 올 거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겐지스 강. 이곳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이곳 알바하바드 됐죠? 인도. 그러니까 이곳 인도의 알바하바드에 있는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In the moonlight. 이게 moonlight이 뭐예요? 달빛이죠? 이거 해석 잘해야 돼. In the sun.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태양 안에서. 태양 안에 있으면 죽어요. 다 죽어요. 그렇죠? 이때 in이 뭐냐면 in은 범위의 in이죠. 범위가 있을 때 in을 쓰는 거야. in 서울. 서울이라는 범위가 있죠. 그죠? 범위가 있을 때 in을 쓰는 거야. 그래서 태양 아래서라는, 태양이 비치는 그 빛의 범위 안에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달빛 아래서 이래도 되겠죠. 아니면은 달빛을 받으며 이래도 되겠고요. 왜 달빛인지 알겠죠? 동특이 전이 되면서. 그럼 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The crowds, the crowds. 여기서 군중들이 시작했다. 자, 이거 내가 어디 지금 아까 살짝 읽어보면서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나오면 해줄게요. 이 크라우드 집합명사라고 쓰세요. 집합명사. 나오면 할까요? 나오면 합시다. 여기서 그냥 군중들이라고 일단 읽으세요. 일단 기억하세요. 나와. 그러면은 얘가 단수 취급할 때도 있고 복수 취급할 때도 있는데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군중들이 시작했다. 그냥 이렇게 읽을게요. 뭐 하기 시작했냐면 수엘하기 시작했대. 수엘이 부풀다잖아. 막 부어오르다. 한 대 맞으면 여기 얼굴이 막 이렇게 부어오르는 것도 수엘이야. 그럼 많아지는 느낌이야? 적어지는 느낌이야? 그렇죠. 그래서 증가하다, 팽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증가하다, 팽창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강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러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냥 의역을 해서 군중들이 강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됐죠? 되어라 있다. 수천 명이 있다. 여기에 이미 이곳에 벌써 수천 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크라우드는 여기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 그 크라우드는 다음에 2주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도 굳이 S 붙일 필요 없어요. 더 크라우드 다음에 begin 복수 취급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단수 취급했단 말이야. 선생님 여기는 S 붙었으니까 복수 취급한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여기 S 없어도 돼요. 알았죠? 이게 이제 여기는 왜 단수 취급했냐 이거야. 일단은 군중들은 calm, 조용한, 차분했고 단결되었다. 여기까지 일단 해석하고 갈게요. 자, 이 집합명사는요. 학교에서 설명해 줬나? 이렇게 해서 덩어리로 보면은 단수 취급합니다. 덩어리로 보면. 개개로 보면은 복수 취급합니다. 됐죠? The family, my family라고 할까? My family. 소문자로 써야죠. My family is a large. 대가족이다.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다. 뭐예요?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럼 is 써야 돼. My family is 쓸까요? are 쓸까요? All diligent. 뭐예요?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에 있는 구성원, 개개, 구성원. 개개로 볼 거냐? 구성원으로 볼 거냐? 그 개개, 구성원들이 부지런한 거잖아. 덩어리가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개개나 구성으로 봐서 복수 취급을 하는 것을 군집 명사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 용어들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 크라우드 개개가 조용한 게 아니라 그 덩어리 전체가, 그치? 덩어리 전체가 일단은 딱 봤을 때 그 무리 전체가 조용했고 단합이 돼 있단 말이야. 구성원이 단합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즈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집합명사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My family is on vacation. are on holiday. 자,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집합명사의 진실. vacation은 미국식이죠. 홀리데이는 영국식이죠. 미국 애들은 복잡해요, 단순해요. 그렇죠. 미국식은 다 단수 취급합니다. 이게 집합명사의 진실이야. 영국 애들은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래서 복수 취급합니다. 끝.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유학 갈 때는 다 단수 취급해버리면 돼요. 다 이렇게 해서. 근데 한국에서만 군집명사, 집합명사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덩어리로 보면 단수 취급, 구성원으로 보면 복수 취급. 그래서 여기서는 개개인이니까 비긴이라고 쓴 거야. 구성원으로 본 거고. 얘는 덩어리로 봤기 때문에 이주로 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논란이 있겠죠? 논란이 있겠죠? 선생님. 군중이 조용했는데 아까 군중 전체가 조용한 덩어리가 조용했다. 덩어리가 통합됐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개개인이 조용한 거고 개개인이 이렇게 단결된 거 아니냐. 맞죠? 근데 왜 덩어리라고 해요? 그럴까 봐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영국에서 쓴 거예요? 미국에서 쓴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책. 영국 거야, 미국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수 이주 쓴 거예요. 이거 개개인이 조용한 거잖아. 한 명 한 명이. 그죠? 개개인이 단결된 거잖아. 서로. 덩어리가 어떻게 조용합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문법은 써야 돼. 근데 이놈이 누가 쓴 거야? 미국 애들이. 일단 쳐버린 거예요.
그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그쵸?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를 지금 10분이나 얘기했네요. 미쳐버리겠다, 그치? 아씨. 아무튼 사람들이 여기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쓴 거야. 그 뭐 이렇게 이 책으로 누가 이렇게 교재로 쓰고 이렇게 깊이 있게 문법까지 공부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라 그냥 쓴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단어죠. 앞으로 계속 얘가 뭐예요? 하모니야, 하모니. 단결돼. 그치? 단결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잖아. 그게 하모니잖아요. 그죠? 음. 자, 있었다. There is no. 없었다. 뭐가 없었냐? no 다음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사가 없어요. 여기 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pushing. 떠미는 것. panic. panic은 명사로도 쓰여요. 공포. 그쵸? 공황. 맞죠? 근데 형용사로 뭐야? 광란의, 허둥대는. 여기서는 공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맞죠? 동사로도 쓰여. 뭐 정신을 잃다 이런 뜻이야. 패닉은. 자제심을 잃다 이런 뜻인데 아무튼 여기서는 형용사로 허둥지둥이란 뜻일 거예요. 그래서 밀치거나 허둥지둥 하지도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지금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긴 문장은 앞 문장을 물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한 게 서로 밀치거나 허둥대지 않았다. 단지 자, there is에 걸리는 거야. 자, 또 잘해줄게. there is에 뭐가 걸리냐면 얘가 걸리고 얘가 걸리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 단지 센스, 느낌, 감각, 의식. 여기서는 의식이 좋을 것 같아요. 목적 의식만 있었다.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얘 뭐라고? 성지 참배자들이 들어가고 얼음물이네. 차가운 물이라고 할게요.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뭐 하기 위해서 목욕하고 다음에 목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목욕하기 위해서 찬물에 들어가고 병렬 구조는 이렇게야. 들어가고 나오는 거죠. 다시 밖으로 나오는. 나오는 것으로서의 이렇게 하면 되겠죠. as 동그라미 치세요. 이 as가 앞의 명사, 앞의 구, 앞의 절 따위를 한정할 때 뭐뭐 하는 것으로서의 뭐뭐 하는 것으로서의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eisure, as we know 그러니까 as가 뭐뭐 할 때, 뭐뭐 하듯이, 그치? 뭐뭐 듯이, 뭐뭐처럼 이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뭐뭐 하는 것으로서의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아는 것으로서의 레저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성지 참배 순례자들이 목욕하기 위해서 차가운 물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나오는 들어가고 나오는 것으로서의 목적 의식만 있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목적의심, 단지 목적의심만 있었다라는 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마음이겠죠. 그치? 한 마음. 자, 사람들은 코퍼레이트, 협동하고 헬프, 돕습니다. one another,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여기 엔터 보세요. 엔터에다가 into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엔터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엔터 다음에 into 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인 장소에 들어가면 얘가 추상적 개념이면 into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시작하다. enter into conversation. 사업을 시작하다. enter into business. 그래서 아예 enter into 시작하다라고 외우세요. 시작하다.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enter 다음에 into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자, one another도 중학교 때 거 한번 해볼까요? 중학교 때 서로 하면은 each other가 있었고요. one another가 있었죠. 서로야. 둘 다 서로. 근데 얘는 둘 사이죠. 얘는 셋 이상에서죠.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셋 이상일 때도 each other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둘일 때 one another는 못 써요.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서로 도왔다. 그쵸? 자, afterward 왜 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느냐. 그 후에라고 쓰세요. 그 후에, 이후에. 보통 letter를 많이 쓰죠. letter. subsequently. thereafter. 다 그 후에라는 뜻이야. after that. after that 이때는 띄어쓰기 하는 거야. 얘는 붙여 쓰고. 다 그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 후에라는 얘기는 뭐야? 목욕하고 난 이후에 베이드한 이후에 즐거워한다. 만족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아직 그 페스티벌이 뭔지 몰라요. 여기까지 읽으면서도 계속 무슨 페스티벌일까? 더 페스티벌을 썼잖아. 이 궁금증을 안고 읽으라는 얘기야. 알았죠? 마음속에서 이 페스티벌이 뭘까? 이렇게 하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네. 잘 단합이 돼 있네.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즐거워하네. 그쵸? 자, as 그 날이 그러니까 하루가 프로그레스가 진전하다, 나아가다 이런 뜻이죠. 나아가는 거야. 그 발전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루가 지나갈수록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수는 자, 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얘가 주어져. 그럼 무슨 취급해야 돼? ES 단수 취급 이렇게 쓰세요. 이게 맨날 하는 거잖아요. 더 넘버 수죠. 오브 복수명사 쓰죠. 동사는 단수 취급하죠. 얘가 주어일 때 얘가 주어야. 수 다음에 어넘버 오브가 있죠. 다음에도 복수명사 쓰죠. 얘는
복수 취급하죠. 얘가 주어야. 얘는 many의 뜻이야. 많은. 시험 문제 이렇게 해서 단수 쓸 거냐, 복수 취급할 거냐, 단수 취급할 거냐 이런 것도 나지만 재수 없으면 더를 쓸 거냐, 어를 쓸 거냐도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면. 그죠? 그죠? 어를 쓸 거냐, 더를 쓸 거냐. 그치? 수가 증가한 거죠. 그죠? 사람들이 수가, 무슨 사람들이 수야? step into, 들어오는 거죠. 강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뭐 들어오는 해도 되고, 강으로 들어가는 이게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강으로 들어가는 수가 늘어가고 있다라는 말은 왜 쓴 거예요? 그 축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몇몇은 얘가 주어야. 얘가 동사고. 썸이 사람으로 쓰이면 뭐라고? 어떤 작 같은 새끼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욕하면 안 돼요. 그쵸? 어, 저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에요. 알았죠? 여기서는 그냥 몇몇 사람들은, 참배자들은, 이러면 되겠죠. 순례자들, 참배자들은. 이렇게 씁시다. 슬랩. 얘가 뭐예요? 물속에서 막 이렇게 첨벙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장구 치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몇몇은 그냥 물에서 그냥 첨버덩 하고 있고요. 몇몇은 드랍 떨어뜨리고요. 꽃을 떨어뜨립니다. 어디 안으로? it이 가리키는 건 물이겠죠. 그물 안으로. 그죠? 그물 안으로 꽃을 떨어뜨리고요. 다른 사람들은 right? 얘가 동사로 쓰이니까 불을 붙이다야. 불을 붙입니다. 석유 램프에 불을 붙이고 그들을, 이때 그들은 누구야? 석유 램프가 set 오형식으로 쓰인 거야. 램프가 float, 떠가도록, 흘러가도록 됐죠? 강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강물에 그 오일 램프가 떠내려가게 합니다. 어떤 건지 상상은 가죠, 그죠? 나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되어라, 있다.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 여기서 남자라고 안 할게요.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그죠? 사람들을 요즘 맨이라고 안 쓰는데 그럼에도 맨을 썼다면 그치? 이 종교는 남자를 좀 높이 보고 여자를 한착해보는 그런 종교는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사람들이 있다. 물장구 치는 into the water. 그러니까 물 안에서 물장구 치는 거니까 이제 얘는 그냥 묘사인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물 안에서 팡팡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또 가로 열고 닫으세요. 시어트리컬리 얘는 부사로 쓰여서 이런 뜻이 있어요. 연극같이. 연극처럼. 그러니까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뭘 가지고 칼을 가지고 손에 칼을 들고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영화에서나 나올 듯이 물 안에서 뻥뻥 하고 있단 말이야. 첨벙첨벙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칼로. 그러니까 손에 든 칼로 물을 첨벙거리는 남자도 있다. 여기서 그냥 뭐 남자라고 할게요. 그렇죠? 남자겠죠. 남자들도 있다. 네,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사람들 하지 말고 남자라고 손 안에 칼도 들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칼 안 부엌에서나 들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밖에서 칼을 들고.
자, unwilling한 아이들도 있대요. unwilling이 뭐야? 기꺼이 뭐뭐 하는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요? 한국말로 억지로 억지로 하는 아이들도 있다. 아씨, 이거 여기서는 억지로 물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다 이렇게 할게요. 그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데 지금 다 물 안에 들어가서 그냥 첨벙거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물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또는 억지로 물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다. 요 정도로 할게요. 그 아이들의 부모는 이거 뭐 후주 왜 쓰는지는 다 알았어요. 그죠? 원래는 아이들도 있다죠. 이렇게 해서 children. 그쵸? children. 그리고 그들의 parents, 부모들이 drag.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얘가 소유격이니까 소유격하고 접속사하고 합쳐져서 그쵸? 소유 대명사, 후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모가 드래그,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아이들을 질질 끌고 가요. 어디 안에서? in fully clothed. 밑줄 거 보세요. 완전히 옷을 입고라는 뜻이야. 완전히 옷을 입고. 이때 in은 착용의 in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fully clothed 하면은 이제 완전히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입은 채라고 할게요. 어디 가면은 옷을 정식으로 차려 입겠죠, 그죠? 그래서 종교에 관련된 옷을 완전히 입거나 옷을 완전히 입은 채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옷을 완전히 입고 있는 아이들을 질질 끌고 가서 그 물 안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부드럽게 하면 부모의 손에 옷을 완전히 입은 채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물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있다. 성스러운 남자들도 있다. 여기서는 성자네요. 성자. 여자들은 안 들어가나 봐요. 들어간다는 얘기 나오나? 봅시다. 성자들도 있다. 드레스는 옷을 입히다야. 됐죠? 나는 검정색 옷을 입고 있다. 나는 드레스. 됐죠? 나는 드레스 myself. 나 자신에게 옷을 입은 거야. in all black. 그러니까 전부 다 all black으로 나 옷을 입고 있다를 이렇게 쓰죠. 드레스는 타동사니까 PP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수동태로. 착용의 인이고요. 밝은 오렌지 러브. 이 러브도 옷이야. 예복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권위를 나타내는 옷일 때 주로 많이 씁니다. 또는 직업을 나타내는 옷일 때나. 그래서 우리 판사들 보면 검은색 망토를 이렇게 입고 있죠. 그쵸? 그걸 러브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도 목사님들 검은색 망토를 입고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그렇게 망토 입고 설교하시는 분은 없죠. 그게 뭐냐면 권위를 집어 던진 거예요. 우리 중간고사 할 때 옷의 변천사가 나오면서 얘기했죠. 옷이 이제 권위 상징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권위를 집어 던진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제 한 몇십 년 전에는 돈 빌리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은행 상고 나오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애들이 은행에서 일했는데 돈 빌리려고 그러면은 이제 갑질하잖아요. 그죠? 은행 문턱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은행에서 권위를 집어 던졌죠. 그래서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와도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권위를 집어 던졌죠. 그래서 맨날 슬리퍼에 반바지에 그죠? 나시티 입고 하는 거예요.
이 예복은 이제 예복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예를 갖춘 옷이다. 그치? 결혼식 예복 또 예복이 뭐야? 예를 갖춘 옷을 착용했다. 무엇과 함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with 동그라미 pp 별표 왜 커버드를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해석하고 설명할게요. 일단은 성자가 입고 있는 성자가 예복을 밝은 오렌지색 예복을 입고 있는 성자가 있다. 피부를 덮은 채 이렇게 쓰세요. 피부를 덮은 채 뭐로? 성스러운 하얀색 화산재로 신성한 하얀 화산재로 피부를 덮은 채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때 인도 착용의 인이야. 신성한 하얀색 화산재로 위도 분사 구문인데 어디 필기할 때가 있나? 아이씨 없네요. 여기가 제일 공간이 있네. 자,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요. ing를 쓸 수도 있고 pp를 쓸 수도 있고 부사를 쓸 수도 있어요. 해석은 이유, 뭐뭐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게 많습니다. 해석은. 다음에 부대 상황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부대 상황.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그래서 부대 상황을 다시 뭐 이제 동시동작이라고도 얘기해요. 동시동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부대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명사가 능동으로 하면 ing를 쓰고 수동으로 하면 pp를 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잘 보세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헷갈릴 수도 있죠. 왜? 교수는 문제를 출제할 때 오류가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냅니다. with 다음에 명사를 주는데 이 명사를 신체 부위로 줘요. 신체 부위가 어딘지 알죠? 그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어허. 이렇게 해봐. 여기 코, 입, 됐죠? 눈, 손, 됐죠? 신체 부위. 다음에는 뭘 쓸까요? 무조건 PP 쓰죠. 신체 부위는 무조건 수동 관계야. 수동 관계. 이해가 안 가요? 팔. 내가 움직여라. 그래, 움직이는 거지. 지 혼자 움직이면 정신병원 가야죠. 그치? 자, 됐죠? 신체 부위가 명사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수동 관계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하니? 야, 우지 아직 B도 안 했어? 여기 커버드. 그죠? 스킨, 신체 부위. 스킨이 덮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한 채로, 뭐뭐한 채로. 그치? 뭐뭐한 채로. 스킨이 덮여진 채로. 뭐로? 화산재로 덮여진 채로. 또 다른 디바우트 여기 디바우트 처음에 했죠? 뭐? 파이어스 경건한 교회 잘 가는 독실한 이런 뜻이죠. 성신성한이 아니야. 성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헐리맨하고 똑같은 뜻이야. 여기 보면 헐리맨하고 똑같이 썼는데 동어 요렇게 쓴 거죠. 똑같은 거야. 같은 거예요. 자, 입고 있는 애쉬 화산재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화산재를 바른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뒤집어 쓰고 있는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거의 없거나 아예 없대요. 옷이 이때 이제 클로팅은 이제 집합명사입니다. 어를 못 쓰고 s를 못 붙인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옷은 거의 입지 않거나 전혀 입지 않은 다른 성자들이 있다. 이러면 되겠죠. 그치? 자, 다음에 이제 as. 그들의, 이때 as는 무엇에 따라야? 그들의 종교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얘는 왜 썼냐 하면은, 옷을 거의 입지 않거나 아예 입지 않는 게, 그치? 저기, 석현이가 거기 가서, 나는 옷 다 벗고 해야지, 뭐 이러는 게 아니야. 자신이 믿는 그 종교의 요구에 따라서, 다 벗고 하세요. 화산재 바르세요. 그러면 다 벗고 화산재 바르고 그러는 거예요. 너나 나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죠? 지금 이제 B, C, D 다 내용일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는 거예요. 모두가 옷을 입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들의 종교가 요구한다니까 여러 종교 파들이 있나 봐. 그 파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기독교 또 뭐 장로회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침례교가 있고. 그죠? 세례 줄 때 침례교는 당구잖아요. 전체를 당구죠. 그죠? 좀 세잖아. 의식이 좀 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잘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압도적으로 침례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식이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왜 거의 입지 않고, 또 아예 입지 않는다라는 거. 그치? 무엇에 따라? 종교에 따라. 각각의 의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사람들이 있다. 어디에나 사람들이 있대요. 어디에나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우리 뭘 잊어버리면 안 돼? 하모니.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somehow 왜 그런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뜻이야. 물론 우리가 이제 독해할 때는 그 뜻보다는 어떻게든이란 뜻이 더 많이 나와요. 어떻게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이야. 믿을 수 없이 다음에 하모니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도 스테본 되지 않았다. 스테본이 뭐야? 짓밟다야. 짓밟히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죠? 우리 할로윈, 그치?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압사 사건 얘기를 조금 생각하면서, 그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압사 사건과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짓밟히는 어떤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자, 들어온 별표하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쓸게요. 과거 분사, 현재 분사를 쓰겠습니다. 들어오니 무슨 뜻인지 학교에서 배웠나요? 익사하다야. 익사하다가 뭐예요? 물에 빠져 죽다야. 오케이? 익사하다. 두 번째는 12특은 몰라도 되는데 3특 지피라는 아이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안 들리게 하다. 됐죠? 소리를 죽이는 거야. 안 들리게 하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유명한 예문이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 할 때 물에 빠진 사람 할 때 1번을 쓸까요? 2번을 쓸까요? 수연이가 대답을 해봐. 응.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1번. 희준이는. 빨리 대답해. 2번. 둘이 뭐 관계가 안 좋은가 봐. 맞지가 않네요. 그죠? 야,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겠죠. 그죠? 그래서 쓰세요. 얘는 익사하니야. 죽은 거예요. 얘는 물에 빠지니야.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없다 이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 안에 들어갔다 우리 여름만 되면은 맨날 해운대 유명하죠? 맨날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인원 가지고도.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왔는데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떤 사람도 도움을 위해서니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없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 지금 이게 다 수동태로 쓰고 있잖아. 수동태로 쓰고 있잖아요. 다 수동태로 쓰고 있잖아. 근데 허드 다음에 ing를 썼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here가 사역 동사죠. 저기 뭐야, 지각 동사죠. 다음에 somebody가 나오고 이 사람이 스크림하는 거예요. 스크리밍. 됐죠? 이 A가 주어로 간 거야. 그렇죠? 그럼 A가 스크리밍 하는 거잖아. 그것을 주어가 듣는 거고 주어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스크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됐죠? 그냥 보세요. 어떤 사람도 소리 지르는 걸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없었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형광펜. 자, 결국은 B는 이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B 단락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하모니다. 하모니 반대말 좀 적고 가겠습니다. 디스코드. 하모니가 뭐예요? 조화죠. 화합이죠. 일치라는 뜻도 있죠. 됐죠?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사람이면 후쓰니까 사람이죠. 복수 취급하면 올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복수 명사를 써야 돼요. 근데 단독 사용을 할 경우에는 올이 단독으로 사용되면 사람이면 복수 취급해. 사물이면 단수 취급해요.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다야 아니면은 모든 것이 조화롭다야? 사람들이죠. 써야죠. 구성원들이잖아. 지금 이거를 집필하는 아이들은 알아야 돼요. 뭐 최근에는 그런 문제 안 내지만 그래 기본 문법이야. 구성원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조화로운 거잖아. 근데 왜 이제 썼어? 미국 애들이 썼으니까. 단순하잖아. 단순해서 단수치.
그렇죠? 하지만은 문법 문제에서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성원들이 조화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써야 되는 거예요. 12특은 좋겠다, 그죠?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금 3특들 긴장하세요. 알아야 돼. 최근에는 이런 거 안 됩니다. 최근에 이런 거 안 돼. 옛날에는 무조건, 나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거 무조건 알았어야 됐어요. 맨날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쓴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할까봐. 내가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왜 자꾸 하고 있을까요? 목요일 날 뭐 한다면서요. 월드컵 축구 한국. 그쵸? 학원에 오면은 나는 봐야겠어. 학원에 오면 여기서 틀어줄 거고요. 여기서 여기 TV 큰 거로, 그치? 모니터로. 그, 당연히 치킨에 저기 뭐야, 맥주지, 치맥이지. 당연히 치맥이지. 그치? 사람이는 연인과 함께 보세요. 저기 가서. 다 저기 애인이 있는 학생들은, 뭐 석현이는 당연히 없겠고, 그치? 다 애인하고 같이 봐. 치맥하면서. 자, 10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시험 문제 it하고 it하고는 똑같습니다. 그쵸? 지금 나온 거야. 맨 앞줄에 있는 더 페스티벌이 뭔지 지금 나왔는데 그것은 존나 궁금했지. 그 페스티벌이 내가 지금 얘기해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더 페스티벌이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됩니다. 시험 문제는 지금 얘가 이제 의미는 더 페스티벌이야. 그쵸? 페스티벌인데 지금 시험 문제는 이렇게 쓰면 안 돼. 또 이 it이 뭔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요까지 풀기 전에 이제 10번 하기 전에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지금 패러그래프 2개의 패러그래프 읽었어요. 왜 안 내려가? 이거 많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두 패러그래프를 쓴 목적은 뭐냐? 정답? 자, 설명하기 위해 기원을 설명하면은 언제 이런 게 생겨났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은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네요. 매저 사용된 아주 많은 군중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된 조치 아직 안 나왔죠. 그치? 묘사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종교적 게더링의 모임이라고 쓰세요.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한 모임이야. 특정 목적을 위한 모임이라고 써놓으세요. 이제 지금부터 읽을 때 이제 gathering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gather가 모으다잖아. 그렇죠? 그래서 특정 목적을 가진 모임을 gathering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무슨 감정? 긍정적인 감정. 그렇죠? 왜 긍정적인이 뭐예요? calm, united 요런 말도 있지만 하모니가 있었잖아요. 하모니. 그렇죠? 모든 것이 조화롭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10번을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쿰 메일러다. 쿰 메일러. 그냥 한국말로 써놓으세요. 이게 이제
힌두교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12년에 한 번씩 열린대요.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고요. 인근 강물에 몸을 씻는 행사야. 그래서 C번, D번에서 요까지는 잘 읽어야 될 게 내용일치 문제로 나올 경우가 있어요. 특히 뒤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내용일치. 오늘 D까지 할 거야. 밤새서 외워 단어. 저기 마음에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꾸몄어요. 학원. 괜찮지? 아, 공부할 마음 생겨요? 네. 정말? 네. 아, 하라는 이제 매일 2시까지 하고 간대. 자기가 이제 불 끄고 집에 간대. 박수. 쿤메일러는 뭐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성스러운 게더링 동그라미 치세요.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게더링.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게더링. 모임. 아까 모임이 뭔지는 얘기했어요. 문제 풀면서. 자, 무슨 모든 힌두 필그리미지 성지 참배자들이라고 하면 돼요. 필그림의 이제 복수로 쓴 거야. 그래서 힌두교 성지 참배자들의 모든 힌두교 성지 참배자들의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신성한 모임이다. 그것은 또한 여겨진다. 이때 투비는 생략 가능하죠.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모임으로 여겨진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 세계 어디에나.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임 중에서 이 정도로 해석할게요. 지금 다 최상급을 쓰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임들 중에서라고 의역할게요. 그렇죠? 모임들 중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큰 모임으로 여겨진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가장 큰 모임이다. 그냥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돼. 가장 큰 사람들의 모임이다.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의. 좀 이상하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참여하는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해마 자, 여기 잘 읽으세요. 해마다 일환으로서 해도 되고 부분으로서 쿤 메일러의 일부로서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쿤 메일러는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라고 했잖아. 근데 잘 들으세요. 해마다 열려요? 안 열려요? 해마다 열립니다. 됐죠? 잘 들으세요. 그래 2번 문제를 풀죠. 해마다 열려요. 해마다 여기 썼잖아. 해마다 쿤메일러의 부분으로서니까 쿤메일러 축제는 해마다 열리는 거야. 지금 이거 내용일치 문제로 틀리면 안 돼요. 쿤메일러는 해마다 열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수백만의 힌두교 사람들이 여기에서 목욕한다. 멱을 갖는다. 몸을 그러니까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이런 얘기죠. 됐죠? 여기 신성한 겐지스 강에서 메이드 한다. 됐습니까? 목욕을 한다. 해마다.
그럼 얘네들이 겐지스 신성한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는 게 뭐야? 쿤 메일러란 말이야. 쿤 메일러는 뭐야? 힌두교 성지자들이 모이는 거야. 그런데 12년마다 그 모임이 있는데 매년 열리는 모임이 있는데 12년마다 더 커진대요. 더 큰 모임이 되고요. 됐죠? 12년마다 더 큰 모임이 된다. 더 큰 축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이언트 텐트 시티가 거대한 텐트 도시가 형성된다, 세워진다, 만들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 하우스 별표요? 같은 말, 코모 데이트, 수용하다. 하우스가 동사로 쓰이면 수용하다야. 참가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거대한 텐트 도시가 형성된다. 엄청나게 도시만큼 큰 텐트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내용일치 문제. 2번에 틀린 것 조금 내리고 잘 보세요. 내용일치 문제예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품 메일러에 대해서 only 이렇게 하세요. 그는 12년마다 한 번 열리는 once는 이때 한 번이야. every는 뭐뭐마다야. 됐죠? every 다음에 every가 뭐뭐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수를 쓰면 복수 명사를 씁니다. 서수를 쓰면은 단수 명사를 써요.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마다 12년에 한 번 열린다. 틀렸죠? 매년 열린다. 맞죠? 그것은 가장 성스럽다. 맞죠? 모든 힌두 필그림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임이다.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쵸? 가장 큰 평화로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럼 페스티벌인데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목욕하는 함께 강에서. 됐죠? D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매년 열리는데 우리가 쿵베일러 치면은 이제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서는 12년마다 열리는 아주 큰 힌두 축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12년마다 열린다 그러면 안 된다. 자, T번 동그라미 치고 내용일치 문제라고 쓰세요. 내용일치 문제. 한 줄 한 줄 정성 들여 읽어볼게요. 2013년에 쿤 메일러는 레스트 지속하다 계속되다. 그러니까 보통 그 강의는 얼마 동안 지속했다 할 때 레스트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 쓰냐면 특정한 시간 동안 계속되다 할 때 쓰는 거야. 그냥 막 계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시간 동안 계속하다 할 때 레스트를 쓰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55일 동안 지속했다. 이때에는 맨날이 아니야. 2013년에는 쿤 메일러는 55일 동안 지속된다. 틀렸죠? 이때에는 2013년에 그랬다는 얘기야. 그리고 that year라고 추산된다.
뭐뭐라고 추정된다. 이러면 돼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하도 많이 한 거. 이거 PP 쓰는, 타동사면 PP 쓰는 거. 그죠? 데디아라고 추산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1억 2천만 명의 순례자들이 퍼티서페이트 하면 바로 인 들어와야 돼요. 같은 말 take part in. 어디에 참여하다죠. attend야. 활동에 참여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했대요. 어떤 활동에 참여했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활동에 참여했다. 종교적인 리추얼은 특히 이제 종교 의식을 얘기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욕 의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목욕 의식. 기도하는 것, 싱잉, 노래 부르는 것, 다음에 먹이를 주다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 그리고 종교 토론, 종교 회의와 같은 활동에 참가했다. 쿤메일러 텐트시티는 커버했다, 커버.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상을 25평방제곱미터의 이상에 걸쳐 있다 해도 되고, 아니면 25평방킬로미터도 넘는다 이래도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커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커버가 뭐예요? 덮다, 가리다. 그치? 이런 것도 있지만 여행 거리를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까지 왔어. 그럼 대전까지 커버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행 거리를 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보도하다라는 뜻도 있죠. 방송에서 보도하다, 취재하다 이런 뜻도 있고, 보험에서 보상하다, 배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걸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어떤 지역에 걸치다. 그래서 이상에 걸쳐 있다 이러면 돼요. 그것은 자 다음에 이제 이때 그것은 뭐예요? 쿤 메일러 텐트 시티겠죠. 그렇죠? 14개 구역으로 나뉘었다. 자, 여기서 14개 구역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이치 각각은 가지고 있다. 됐죠? 각각은 가지고 있다. and 지어지고 being 생략되면서 이거를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14개 각각은이란 뜻이야. 14개 구역 각각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들 각각은 가지고 있다. 그 자신의 병원, 그러니까 왜 이거 경찰서, 도로도 있고 차 타고 다니나 봐. 시티라고 했잖아. 이때 시티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는 아니야. 그만큼 크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쓴 거고. 그로셔, 식료품점이잖아. 그죠? 우리는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마트 하면 돼요. 이마트. 이마트는 뭔지 알죠? 그죠? 그리고 공급을 가지고 있었다. 전기와 식수의 공급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 전기도 그렇죠.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었고요. 물도 마실 수 있었다. 근데 그건 놀라운 업적이다. 놀라운 업적이다. 뭐가? 딴 건 이해해. 근데 전기도 있고 식수도 있다는 건, 자, 더운 나라 같아요? 추운 나라 같아요? 그렇죠? 더운 나라는 물이 비쌀까요? 쌀까요?
근데 식수도 있는 거야. 더운 나라이면은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보통 잘 못 살죠. 그렇죠? 근데 전기도 공급을 하는 거야. 와우. 선풍기도 돌아가나 봐. 에어컨 빵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재미삼아 합시다. 다 졸린 것 같아서. 얘는 무슨 뜻이고, 그렇게 다 아프면 안 해. 자, 얘는 무슨 뜻일까? 자, 이렇게 할게요. 얘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어를 붙일 수 있거나, 그쵸? 아니면은, s를 붙일 수 있어요. 불가산 명사로도 쓰입니다. 이런 거 못 붙여요. 자, 셀 수 있으면은 업적이야. 얘는 성취야. 됐죠? 얘 성취는 추상 명사죠. 잘 보세요. 원래 어치브먼트는 성취야. 성취. 됐죠? 그러면 추상 명사에 어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된다 그랬어? 구체적인 행위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성취한 것이 되죠. 그게 뭐야? 업적이죠. 이렇게 쓰세요. 성취한 것. 성취한 것. 이게 업적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군중 통제 전략은 경찰서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군중들을 통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복잡해요? 아니면 단순한 것 같아? 왜 스스로가 모든 걸 하모니를 이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한다는 얘기야. 정부에서 기본적인 것만 한다. 그게 뭐냐? 위험한 오버클라우딩. 명사예요. 단어 설명 처음에 했으니까 안 합니다. 과잉 수용, 위험할 정도로 혼잡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요 정도만 한다. 어차피 혼잡은 하는데 위험할 정도로는 안 되게끔은 한다. 혼잡은 하는데. 믿을 수 없이 잘 조직되어져 있고요. 잘 정리되어져 있고요. 믿을 수 없이 깨끗하고요. 매우 효율적으로 PP야. 운영되고요. 런이 타동사로 쓰여서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다. 라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교수예요. 전문가라는 얘기야. 무엇의 전문가? 도시 전문가래요. 도시를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그러니까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랍다고 하는 거야. 이 대학에서. 근데 그는 관찰했다. 그 페스티벌을. 즉, 쿰 메일러를 관찰했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